안녕하십니까. 막말, 요즘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말, 국어사전에서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이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먼저 최근 민주당이 막말이라고 규정한 말들, 한국당 의원들 말들, 주로 당직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민주당이 막말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민경욱 대변인, 안타깝다. 일반인은 차가운 강물에서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용기 정책위 여장,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승규 사무총장,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전에 좀 됐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달창, 이른바 달창 발언이 있었습니다. 달빛 기사단, 여기에 비유해서 반대로 쓰이는 달창 발언이 있었고, 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은 5.18 폄훼 발언이 있었죠. 폄훼 논란이 있었고, 또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논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들 중에서는 정말 막말에 속하는 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막말 프레임에 일부러 가둬놓는, 민주당이 한국당 특히 당직자들을 겨냥해서 막말 프레임에 가둬놔서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민경욱 대변인의 골든타임 3분 발언. 이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참사가 일어났죠. 우리 관광객들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대를 헝가리에 보내면서 중요한 건 시간이다. 중요한 건 속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민경욱 대변인이 골든타임은 3분인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헝가리의 비행기에 태워서 구조대를 보내면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거는 쑥 빼고 골든타임 3분, 차가운 물에서 골든타임 3분, 그렇다면은 이 실종자 가족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슬픔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차가운 물 속에서 3분밖에 못 견디느냐, 못 견딘다,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말에 집어넣은 거죠. 막말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물론 그 대목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속을 태우는, 아주 슬프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 말은 따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민경욱 대변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 도대체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런 골든타임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그때 대변인이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재난구조본부에 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느냐, 이 말을 해서 도저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금 나온 거 아니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도대체 모르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상당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경욱 대변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헝가리의 비행기에 태워서 인명구조단을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다. 그러니까는 좀 이해한 발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본인 민경욱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이 한 말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쏙 빼가지고 골든타임 3분 이것만 딱 떼서 막말 프레임에 집어넣은 거죠. 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 아까 제가
소개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 딱 이 대목 가지고 민주당이 막말이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그러니까 한국당 연찬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인권이 없는 나라이지만은 그 야만성과 불법성, 비인간성을 빼면 비인간성, 야만성, 불법성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빼면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무슨 이야기가 나면은 그때 당시에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김영철 이런 관련자들 그 실무 협상팀을 숙청을 하거나 채용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신상필벌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상필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신상필벌로 본 거죠.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신상필벌 이것을 받고 그런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령 그 한미 정상회담 그 통화록 유출 사건 여기서 통화록을 유출한 그 외교관만 파면을 하고 그 위에 강경화 장관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조윤재 주미대사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상필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의 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싹 빼서 이 막말 프레임에 넣는 경우가 있고 또는 좀 무리하게 사실 무리하게 또 막말 프레임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 들었던 한승규 사무총장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 이것을 또 막말 프레임에 넣었는데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막말이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에 한승규 사무총장이 회의를 끝마치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복도에 기자들이 쭉 앉아 있었던 거죠. 왜 앉아 있었냐면은 한교안 대표가 나오면은 그 한교안 대표와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는 기자들이 보통 일문일답을 하려면 과거에 제가 한창 그 국회에 출입을 할 때는 취재 수첩 가지고 이렇게 써서 취재 수첩에다가 말을 받아 적었죠. 적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노트북으로 치거나 했는데 또 혹은 마이크를 들이대고 녹음을 써서 하고 다시 그 노트북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속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번거롭고 하니까 바닥에 앉아서 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칩니다. 그러니까는 한교안 대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한승규 사무총장이 먼저 나오니까는 한교안 대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앉은 자세로 이렇게 옮긴 거죠. 노트북 그 무릎에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승규 사무총장이 좀 농담처럼 뭐 걸레질을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승규 사무총장은 언론인 출신이죠.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고 또 과거에 그 한나라당의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날 그 복도에 또 친한 기자가 평소 안면이 있고 친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 그래 본인도 취재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승규 총장의 걸레질 발언도 막말 프레임에 넣으니까 이것이 이슈가 돼버리고 또 한승규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을 짜서 한국당 의원들 말을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정권에 불리한 말들은 한국당 의원들 선에서 끝나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확산되기 전에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용어는 뭐 거구 정치인들이나 쓰는 용어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나쁜 용어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확산이 안 되죠. 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정치권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됩니다.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 본래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 위축이 될 수가 있죠. 좀 정권을 향해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내가 괜히 이 말 했다가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괜히 막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찍히면은 안 되지. 그래서 말을 하려던 것도 자제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주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 비판 기능이 약해집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노리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막말 프레임이 생기면은 한나라당, 한국당 안에서 내부 갈등이 조장됩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막말을 했다는 이유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쁜 요인이 형성이 될까봐 조마조마하는 의원들 사이에 서로 설전이 벌어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이 있었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막말 1억이 상당하죠. 뭐 민주당에서도 붙이기도 하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붙였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을 넣으니까는 보수의 품위를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수의 품위, 보수의 품격, 이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과거에 한국당 동료들에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수 효과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했던 말들, 막말들, 여기에 비교하면은 좀 얌전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12년 총선 때죠. 그때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김용민 후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 라이스 장관을 강간해서 죽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파문이 나왔죠. 2013년에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인물이라는 것이죠. 기태라는 그런 막말까지 했고 이거야 말로 막말이죠. 뭐 최근만 해도 이해창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범여권이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한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막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 독재자의 후예, 보수 우파를 통틀어서 겨냥을 한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뭐 5.18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적이라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쭉 해온 행태를 보면은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들.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막말이라면 막말이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